네, 16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법치주의입니다. 그 법치주의에 대해서 저번 그 수업에서 좀 설명을 했죠. 그 법치주의의 원리는 뭔가요? 그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뜻하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법 밑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법에 의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국가기관도 법에 의해 운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헌법기관들도 있죠. 헌법기관도 법의 지배를 받아요.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어, 단체,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국가도 모두 법을 준수해야 되죠. 이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그다음에 헌법 원리이다 이렇죠.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가 그런 거죠. 어, 그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죠. 자의적이라는 게 뭐죠? 지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예를 들어줬나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장목수가 그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를 장목수가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지나갔는데 실수로 옆에 있던 기생이 장목수의 치마 끝을 밟았죠. 그러니까 장목수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목을 쳐라 이랬죠. 그래서 목을 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의적인 지배죠. 통치자,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그렇게 돼버리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록수도 자기 멋대로 타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지배하게끔 돼 있죠. 그 기생이 장록수의 치맛자락을 끝자락을 발로 밟았어. 그럼 장록수가 얘를 처단할 수 없죠. 어떻게 처단해야 돼요? 법을 통해서 처단하라는 거죠. 법을 통해서.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뭐 그거 뭐 실수로 치마 끝자락을 밟았다 하더라도 사형시킬 수 없다는 법이 있죠. 그거 가지고는 사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록수가 얘를 죽이고 싶어해, 기생을 죽이고 싶어해도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 그러니까 법치주의 하에서는 장록수가 그 기생을 못 죽여. 근데 그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 사람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통치주의면은 인치주의라면은 장록수가 그 기생을 죽일 수 있죠. 자기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 야, 데리고 나서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치주의라는 걸 세웠어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다 그랬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도 법치주의 사상이 있었죠.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플라톤은 법의 지배와 지혜로운 사람의 지배에서 어느 게 더 좋냐 했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지배보다는 법의 지배가 낫다고 봤어요. 왜 그렇죠? 법의 지배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치주의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욕망이란 게 있거든. 사람인 이상. 그 욕망에 의해서 역시 그 피통치자들, 피치자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철인이라 하더라도 나쁜 욕망에 의해서 피치자들에게 불이익을, 부당한 박해를 가할 수 있고, 부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고,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인 지배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의 지배가 낫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플라톤이 철인의 지배 그거는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 뭐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지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지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의견이 영향력을 끼쳐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으로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뛰어나고 훌륭한 이루는 인간을 지배합니다. 지배한다기보다도 지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지배하죠. 권력도 지배하지만 영향력도 지배하죠. 그렇죠? 우리가 옳은 얘기, 타당한 얘기, 그게 우리도 그걸 따르죠. 왜 따라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무슨 상대성 이론이 있어. 뉴턴의 무슨 만류인력 법칙이 있어. 그럼 그 사람도 권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죠. 뭘로 지배해요? 가장 지혜로운 의견, 주장, 학설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영향력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의 지배라는 건 뭐예요? 권력으로 지배하는 거죠. 근데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국가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의사 결정할 때는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지배하는 것이 지혜가 지배하는 거죠. 영향력이 지배하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 법치주의가 좀 잘못 사용되는 수가 있어. 그게 뭐냐? 법치주의가 법으로 통치하는 거야? 그럼 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이렇게 만들면 그 법으로서 지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법을 도구화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악법인 경우, 악법을 만들었어. 악법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지배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법에는 선한 법,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었는데 나쁜 법도 법 아니야. 자주한 것도 법치주의라서 그걸로 지배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어. 악법을 무효화시키는 제도.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 그렇죠? 예. 그렇고 예전에 거기에 관련해서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어, 그 나치즘 있죠. 나치즘. 나치. 그 여러분 그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씨 그게 어디 갔어?
자, 봅시다. 이게 위임입법 수권 법률에 의한 수권 방식 통제로서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건데, 위임입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입법권을 국회만 갖고 있어. 근데 행정부에다가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임하는 게 뭐냐면, 왜 위임을 하냐면은 이 국회의원은 실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여기 행정부에 있으면 뭐 행정고시 합격하는 사람들, 뭐 사무관이나 뭐 국장이나 이 사람은 실무를 담당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도 더 자세하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이쪽으로 위임을 내버려. 행정부 쪽으로. 그걸 위임입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사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권은 국회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얘한테 위임한다고. 그렇죠? 위임을 하니까 어때요? 얘네가 입법권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입법권을 가졌는데 얘가 그 입법권을 가지고선 나쁜 법을 만들어. 그게 히틀러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권법이라고 그러는데, 수권법이 뭐냐면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정권 위임법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얘네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얘한테 넘겨. 히틀러한테. 그래서 히틀러가 지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막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에 무제한의 입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 헌법을 비롯해 뭐 이게 의회와 기존 정당이 모두 무력화됐죠. 의회가 무력화된 거야. 얘네가 다 지고 있어서. 다 위임 입법으로 넘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돼 버린 거죠. 국회가.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걸 헌법에다 적어놔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그래서 다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틀은 짜놓고 일부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에다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권을 다 넘길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짜잘한 거는 니네가 정해라. 행정부 그쪽에서 정하라. 그 사무관이나 뭐 국장이나 뭐 부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하라 이래서 넘긴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생 친구들 뭐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정치와 법이란 과목. 거기에서도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얘기를 하더라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뭐예요? 좌우지간 법이면 된다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그 법은 뭐냐? 악법도 포함되는 법이죠.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은 그 법 중에서 그런 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그 하기 위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걸 세워놓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세워놓고 이렇죠. 그러면은 형식적 법치주의로서 그 히틀러가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 거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일이 벌어진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법 개정안이 뭐냐면은 그 2000 몇 년도죠? 그게 2000 몇 년도였나? 2015년도였군요. 2015년. 2015년에 유승민이랑 박근혜랑 싸웠죠. 싸워가지고 박근혜가 유승민을 완전히 저거 했죠. 그때 싸웠을 때 왜 싸웠어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싸웠어요. 국회법 개정안.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행정 그 위임 입법을 해줬단 말이야. 위임을 입법을 해줬는데 원래 이제 입법권이 얘네 거잖아. 국회 거잖아. 근데 여기 입법권이 있는데 일부 이제 세세하고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장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넘기거든 위임 입법으로. 근데 여기서 입법을 했는데 국회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많아. 대통령령이나 뭐 부령이나 이게 문제가 많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국회법 개정안 취지예요.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을 뭐 바로잡는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를 받는 거.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다 맞는 얘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원래 입법부가 그 권한, 그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에요.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고. 근데 행정부 권한으로 일부를 그냥 원래 우리가 입법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거를 요만큼 띄어가지고 요건 그냥 니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응? 입법해가지고선 써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위임입법을 자기 썼는데 국회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그 박근혜가 막 노발대발했죠. 뭐 어쩌죠. 그 박근혜가 알고 노발대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어떤 이제 비서관이 뭐 그렇게 옆구리 쿡쿡 찔렀는지 막 노발대발하더라고. 유승민하고 그래서 싸웠죠. 그래서 유승민이가 박근혜에 완전히 찍혔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사건이 누가 그 뭐야 누구 의견이 맞냐면요 유승민 말이 맞아요. 유승민 말이 맞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법학자나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노발대발하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민주당이었어. 그 당시 야당.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누가 또 국회법 똑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또 누가 그 추진하려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렇죠? 여와 야가 바뀌니까 이번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하려고 했고 또 정권 교체되니까 이번에 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그 취지가 맞다는 거죠. 그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탠스가 바뀌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안 할라고 야당 입장에서 할라고 그런 거죠. 정권 교체 후 공수가 바뀌자 민주당은 이번에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랬죠. 옛날 자기네들이 이제 추진하려는 거였죠. 이쪽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법 개정안이 그게 취지가 맞다라는 걸 다 알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럼 박근혜는 왜 반대했냐? 모르겠어. 박근혜는 그 이제 그 권한이 그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정부 쪽에서 마음대로 이제 그 시행령이나 부령이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권력을 좀 더 갖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유승민하고 막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왜 유승민하고 싸웠냐면은 민주당이 그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어. 근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 개정안 그것이 그렇게 그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유승민이었다고. 유승민하고 몇몇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친박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박근혜랑 저거니까 박근혜 오더 받고선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했었다고. 그렇죠? 반대인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국회법 개정안이 그게 타당해요. 타당하다고. 여야를 떠나서 상권 분립 원칙상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럼 처음부터 아예 위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됐지 않냐. 근데 맞아요. 처음부터 위임 입법을 안 하면 돼. 그냥 국회에서 다 정해버리면 돼. 근데 그걸 다 정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없고 300명밖에 없고 밑에 비서관이라고 7, 8명 있는데 그 인력으로 어떻게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에 있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그걸 실무까지 다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정해? 그렇죠?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수반하는 입법 기술상 또는 법률 제정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랬죠. 이러기 때문에 위임입법을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다 짚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 국회가. 그렇죠? 만약 그렇게 위임 입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 공무원 숫자를 확 늘려야 돼. 확 늘려가지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여기에서도 할 수 해가지고 아예 위임 입법을 하지 않도록 여기서 다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공무원 수 늘리면 또 국민의힘이 지랄하잖아요. 공무원 수 늘렸다고. 그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정하는 거는 행정부의 실무 공무원이 있잖아. 그 사람들 정하라 그랬는 되지 왜 또 공무원 수 또 늘리냐 이러면서 지랄할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다 제정해야 되는데 워낙 인력이 딸리는 거야. 인력이 딸리니까 천사 이쪽으로 넘겨줘야지. 그렇죠? 법률의 틀만 잡고 기본적인 틀 잡고 한 다음에 세세한 내용이죠. 세세한 내용.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이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넘겼으니까 어때요? 원래 우리 권한이었는데 너한테 넘겼으니까 그걸 제대로 대통령령하고 실형 부령으로 위임 입법하고 제대로 된 걸 우리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너네한테 넘겼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입법됐는지 우리가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권한을 갖겠다는 거죠. 수정 권한. 수정 요구 권한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이 수정을 요구했을 때는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 이런 거를 넣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박근혜가 반대해가지고서 못 넣은 거죠.
그 사건 개요를 간단히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2015년 5월 29일 날 국회 여야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거기 211명에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다 포함된 거라고. 300명 중에서 211명이 찬성했다면 뭐예요? 민주당 찬성했을 거고, 그 당시 야당 찬성했을 거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비박 쪽에 있는 사람들 찬성했어요. 그래서 2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근데 2015년 6월 25일 날 박근혜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 대통령에는 법률 거부권이 있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죠. 그걸 거부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이를 막 쪼아대기 시작했죠. 박근혜가. 왜 그거 통과시켰냐고. 그래서 유승민하고 박근혜에서 유승민이가 완전히 찍혔죠. 거기서. 그래서 그 TK 쪽에서는 유승민을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근데 그 배신자가 아니에요.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유승민이가 했던 그 국회법 개정안이요, 그거는 타당한 취지가 타당해. 그렇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법률학자도 그렇고 법학자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들은 다 그게 개정안이 맞다라고 본다고. 2015년 5월 29일 국회 여야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 2015년 6월 25일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거부. 2017년 9월 1일 유승민 박근혜 거부 국회법 재발의. 2018년 5월 28일 그게 재발의했는데 통과를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2018년 5월 28일 정의장, 이게 정의장이 누구지? 정세균 의장인가? 행정입법 국회 통제 강화법 발의. 이게 뭐냐면 이제 2015년에 통과시켰던 그 법을 똑같이 만들어서 또 발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국회 그 행정입법 국회법 개정안 다시 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한번 통과시켰는데 박근혜가 거부했고 두 번째 시도했고 세 번째 시도했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국회법 개정안을. 근데 이 국회법 개정안은 개정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여기에 위임입법으로 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얘네들이 제정을 했어. 법을 정했어. 그러면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형식적 법치주의, 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위임입법 있죠. 위임입법. 포괄 위임입법은 이제 헌법에서 금지하는 거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가지고 다뤄본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법치주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헌법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법치주의는 거기 국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하는데 그 법치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헌법이야, 헌법. 네, 헌법. 그렇죠? 악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죠. 악법을 만들었을 때. 악법은 무효시켜 없애버려야 되죠. 폐기시켜버려야 되죠.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 그래서 만든 개념이 이제 만든 제도가 헌법재판이에요. 헌법재판. 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거는 폐기한다. 무효화시킨다. 그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그 비극이죠. 그리스 비극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 안티고네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다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연법으로서 자연권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거든요. 자연법하고 실정법이 있어. 차이가 뭐예요? 자연법은 정하지 않은 법이야. 근데 이게 더 높은 법이 있어. 인간이 정한 법이 있고 인간이 정하지 않은 법이 있는데 정하지 않은 법이 인간이 정한 법보다 우위에 있어. 상위에 있어. 그것을 이제 규정으로 해놓은 것이 헌법이야. 그렇죠? 근데 헌법은 그 자연법이거든요. 자연권이거든요. 자연권이라는 게 뭐냐면 본래 자명하게 본래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당연히 인정되는 법, 그렇죠? 그 법 안에 권리를 적어놨다고.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연법 사상에 의한 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뭐 무슨 자유, 뭐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뭔 자유, 뭔 자유. 이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자연권도 인정된다 이거 있죠. 10개, 20개를 적어놨어. 근데 미처 적지 못한 권리가 있어. 그것도 인정된다. 그래서 헌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것이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악법으로서 여기서 무효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라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안티고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